네, 악튜브입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홍보글과 전화로 오는 어디 통신사, 어디 통신사 행사 같은 거 믿지 마세요. 불법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리베이트 금액, 즉 징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업자를 찾아가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보통 찾아오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죠. 특히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저렇게 앞서 얘기했던 페이스북 홍보글과 그리고 전화로 같은 거, 전화로 어디 고객님 핸드폰 바꾸세요. 그 기간이 지나갔고 이제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세요라고 전화를 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홍보글을 딱 띄운 다음에 대놓고 갤럭시 S 무슨 시리즈가 빵원이다, 그런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안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리베이트 금액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홍보를 올 경우에는 불법 보조금 신고를 당해서 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베이트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리베이트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할인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카드 할인 혹은 분할 상환원금을 제시하겠죠. 아니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5G가 대세니까 5G 요금제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기값이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이것을 2년 정도 분할해서 청구하면은 매월 4만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여기에 기기값 할부 이자 금액까지 더해서 한다면은 가격이 더 높게 측정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을 2년이 아니라, 즉 2년 24개월이 아니라 48개월로 바꿔서 청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매월 4만원이었던 것이 매월 2만원으로 변동이 돼요. 하지만 고객이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보통 업자들 같은 경우 개월수를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지 않는 한 알아차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분할 상환원금으로 딱 적혀있고 그 개월수로 금액을 판단하기가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진 않죠. 그래서 고객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선택 약정이라고 찍으면은 이제 5G 8구 요금제를 썼다고 쳤을 때 선택 약정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66,750원 가량이 청구가 돼요. 아까 그 기기값에다가 카드 할인을 받는다고 치면은 약 만원에서 15,000원, 많게는 2만원까지 받지만 보통 15,000원이니까 매월 15,000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치면은 대강 72,000원이 청구됩니다. 보통은 이렇게는 구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가 본 소비자분들은 다수가 고액요금제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액요금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리베이트 금액을 받지는 못하지만 고객한테 정가로 팔아서 넘기면은 이득이니까 그냥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G 요금제 중에 좀 낮은 요금제에 속하는 55,000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볼게요. 선택약정 기준으로 41,250원 가량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 카드 할인을 받는다 치고 다 했다고 치면은 대강 47,000원 정도 부과되겠죠. 어떤 것 같아요? 만일 당신이 이 업자들이 얘기한 대로 구매한다면은 당신은 거의 100% 호갱 확정입니다. 천천히 분석해 볼게요. 일단은 당신은 기기값으로만 4년 동안 묶여 있어야 돼요. 한 기기만 4년을 써야 돼요. 보통 핸드폰의 경우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대리점에서 액정 필름과 같은 액세서리들도 빠지고 이제 제품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부품값도 오릅니다. 그리고 4년 정도 될 때쯤 되면은 무언가 고장났을 때 부품값을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도 더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본기계를 하나 더 사갖고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비싸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정가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카드 할인 같은 경우에도 그 폰파리가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카드 실적을 채워서 할인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보시겠죠. 아니 핸드폰 어떻게 싸게 사야 돼요? 아니 저한테 핸드폰 어떻게 해야 대체 싸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시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장난이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싶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급제 폰을 알뜰 요금제에 연결시키면은 얼추 성지에서 사는 핸드폰들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급제 폰의 경우 특정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할 경우에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특정 카드를 결제로 하면은 할인을 2만원에서 3만원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드 실적을 채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기값이 많이 들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사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숨겨져 있는 업자를 찾아서 구매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좌표를 얻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아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사세요. 저도 네이버 밴드로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 구매를 해드릴 때 네이버 밴드로 하는데 종종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할 때마다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핸드폰 원정대입니다. 저는 보통 정보를 얻을 때 핸드폰 원정대 카페에서 얻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질문하면은 답변도 바로바로 해줘서 가격 측정이 대략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얼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원정대에서 질문글을 남기고 확인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핸드폰 초보상식 게시판 같은 데에 찾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상식도 쌓고 핸드폰 구매에 대한 개념이 쌓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업자 좌표도 여기서 얻어서 구매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음으로는 빠삭이 있습니다. 빠삭 구매 관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드폰 구매 바이블에 올려놨는데 이게 1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빠삭에 정부 제재가 심해져갖고 옛날만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파는 대리점보다는 비교적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권장드릴게요. 이외에도 테크노마트나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면 된통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루려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생략은 하는데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특히 테크노마트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테크노마트에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방식과 그리고 테크노마트 핸드폰 구매 바이블에서 또 영상 방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튜브입니다.